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최적화된 하이퍼V 테스트 환경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겁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여드린 데모 환경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한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라이센스적인 측면 하나 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제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환경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하이퍼V 환경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이퍼V 환경에서 베이직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내보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제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해놨죠. 다양한 환경들을 갖고 있는데 우선 아주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적화된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무래도 하이퍼V 환경을 만들다 보면 많이 느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준비죠. 물론 회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이제 테스트용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MS는 MSDN 쪽에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관련된 기술 문서를 한번 보면 해당되는 이런 기술 자료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로 가게 되면 MS의 이제 많은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의 다 무료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MSDN 플랫폼에 대한, 아까 제가 MSDN 라이센스라고 했으니까 MSDN 라이센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애저까지 포함된 라이센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크레딧을 제공해요.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애저 쪽에다가 가상모실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테스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저 쪽에 테스트 환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부에 하이퍼V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불 정도의 테스트 비용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저희 영업 쪽에서 응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 대표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사이트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라이센스를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 제가 로그인이 되면 저는 이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고 라이센스 다운받고 ISPL도 다운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당되는 데 가서 혜택을 사용할 수 있고요. 쓸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제품 키도 받을 수 있고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MSDN이라고 하는 거는 MS에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 테스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쓰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품 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물론 애저에 대한 건 이 애저 포털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로그인해서 크레딧을 이제 이쪽에다 활성화시키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하이퍼V라고 했으니까 이 라이센스도 마찬가지 있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하이퍼V 이후에도 OS도 설치해야 되고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도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파일 저장소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제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제 테스트 환경을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테스트 환경인데 한 7, 8년 전에 구매한 환경이에요. 제 4세대거든요. 제가 시스템 정보를 좀 살펴보면 얘는 실제 4세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670이죠. 4세대면 한 2014년도인가 나온 거 있고 이게 2013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가 메인보드가 2014년도죠. 저는 그 결론은 2014년도에 이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초 OS를 2012를 설치했었고요. 지금 2022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OS를 계속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하이퍼V가 OS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리고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드 공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7년 전에 8년 전에 산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OS만 다시 리빌드 한 거고요. 이 중에 보면 디스크를 좀 볼까요? 디스크는 전 2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디스크가 4개입니다. SSD 256짜리 4개를 꽂아놓은 상태고요. 그 중에
이게 가상이죠. 버추얼 디스크 1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장소 풀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장소 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삼성 256짜리 3개를 씬으로 묶어놨죠. 심플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이드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능에 대한 부분, 리라이트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하드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SSD를 또 레이드까지 묶어서 좀 더 성능을 개선시켰다. 레이드 5가 아니기 때문에 페일러블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깨지게 되면 다 깨지는 거죠, 얘는. 대신 성능은 좀 좋게 하는 이런 구조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이런 형태로 나눠진 겁니다. 저는 이제 실제 파티션이 C하고 D 두 가지가 있는 거죠. C는 OS 영역, D는 데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다도 적어놨는데 REFS라고 하는 것들 파일 시스템을 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시스템은 이 파일 시스템이 D 드라이브는 REFS로 되어 있습니다. 이 REFS 파일 시스템 자체가 바로 어떤 용도냐면 VM을 가속화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즉 버추얼 머신 쪽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걸 테스트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하이퍼V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돼요. 도구에서 하이퍼V 관리자에서 여기서 제가 가상 디스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상 디스크를 만드는데 하드디스크 하나 만들 때 여기다가 이 고정 디스크로 만들어 보면 용량 그 속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이퍼V에다가 이 고정 디스크로 만들어서 다음에서 특정한 위치에다가 다음 누르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127기가짜리 고정 디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마침을 누르게 되면 저는 바로 끝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NTFS로 되어 있으면 이 과정이 한 10여 분 이상 걸려요.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즉 하이퍼V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RFS로 안 하고 만약에 일반적인 NTFS로 가지고 있다면 가상머신이 상당히 늦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RFS로만 변경하셔도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데 RFS는 이런 용도로만 쓰라고 나와 있는 거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RFS에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시면 해당되는 RFS 파일 시스템 개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찾아보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퍼V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건데요. 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이 환경인데요. 자,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새로 만들기에서 가상 컴퓨터에서 하나의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럼 깨끗한 베이직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베이직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걔를 통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이 내보내기를 통하게 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의 것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내보내기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직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D에 해놨죠. 제가 D에 하이퍼V의 베이직 이미지라고 하는 곳에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제가 갖고 있는 베이직 이미지예요. 그럼 아까 같이 이제 OS 다 깔고 다 설정해 놓은 상태, 깔끔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내보내기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22, 뭐 2010, 윈도우 10, 11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상 컴퓨터 가져오기, 다음에서 찾아보기. 실제 D에서 하이퍼V에서 저 베이직 이미지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2012 요거 폴더를 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 이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요걸 바꾸시면 돼요. 가상 컴퓨터에 고유 아이디가 있어요. 컴퓨터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으면 다른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위치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 정하시면 되겠죠. 제가 뭐 윈10 03이다 이렇게, 그리고 구성도 여기다가 해놓겠다 라고 하고 다음하고 만들게 되면 새로운 머신이 하나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가지고 오는 과정인데요. 금방 가지고 오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이게 RFS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설정을 보면 이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름 먼저 바꿀게요. 01이니까 저는 뭐 03이다 아까 03으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 설정에 가보시면 요 CPU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 가상 머신을 만들게 되면 CPU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 머신이 테스트 머신인데 제가 프로세서를 보면 CPU 보면 얘가 4개로 보이죠. 즉 4개의 프로세서를 쓰고 있는데 하나로 써요. 그래서 얘를 4개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메모리도 시작할 때 얘가 지금 32기가가 꽂혀 있는 건데, 요즘 뭐 한 64기가나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32기가 최대 맥스였어요. 32기가를 꽂은 거고요. 4기가로 하고, 동쪽을 저는 써도 무방하다고 봐요.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하는 애들은 동쪽을 쓰진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안 할 때는 좀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실제 서버들은 얘를 좀 빼는 게 권장사항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좀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얘는 시작할 때니까. 그리고 안 쓸 때는 좀 메모리에 줄어듭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정도만 하시면 문제가 될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해당되는 용량이 잡히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베이직 이미지가 있으니까 계속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만든 환경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여기다가 AD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붙이고, 그리고 해당되는 뭐 정책을 배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기서 수행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